자,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오늘 또 확진자가 2,000명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8일 만에.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한 1년 반 지금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둔감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사태에 대한 부분 좀 익숙해지잖아요.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하지만 우리 아이의 공부만큼은 이게 이제 익숙해지지가 않죠. 늘 걱정이시고 마음 한켠에 어떡하지, 얘가 이렇게 거의 2년을 없는 것처럼 공부를 했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자기주도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어머님들의 자녀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자,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던데 카더라는 아시죠? 그리고 또 실제로 시중에 이런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이나 독해력에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 어느 때보다 또 어머님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책을 많이 읽기만 하면 되지 않더란 말이죠. 실제로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우리 아이 책은 좀 읽혔는데 아니 근데 왜 틀려? 근데 왜 수능을 못 봐?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 그냥 무작정 책을 읽는 것이 반드시 학습과 연결지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독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랑 작년 거치면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큐레이팅을 일부 할 저 교과서 읽기의 힘 같은 경우는 1판, 초판 인쇄가 2016년도에 인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벌써 사실은 5년 전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독서머리 공부법이라든지 대학에 가는 AI,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슈가 되었던 서적들인데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책들이에요.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또 읽어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읽을 때는 막 가슴이 벅차 올랐는데 우리 아이한테 시키자니 또 이게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는 조금 현실적인 대안을 드리고자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큐레이팅 해드릴 부분은요, 이제 작가의 말 중에서 책의 가장 서두에 있는 문장을 제가 좀 따보았는데요. 자, 엄마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공부 잘하는 비결이죠, 사실. 공부 잘하는 비결은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곳에서 있다는 사실이다. 비결은 바로 아이의 공부 그릇인데, 이 공부 그릇이라는 것이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하냐면 바로 초등학교 때에 그 열쇠의 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에 커져 있는 그 공부의 그릇이 이 아이의 평생을, 가까이는 이 아이의 입시를 좌우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부 그릇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정답은 단순하게도 바로 교과서와 책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매일국어에서 말씀드리는 교과서 독해법이 이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첫 번째, 공부 그릇을 키워주는 교과서 읽기입니다. 그냥 책 읽기가 아니라 교과서 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교과서를 잘 읽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아이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이제 옛날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저는 1980년도에 초등학교 이전에 국민학교를 다니던 세대인데 굉장히 친근하죠? 교실 앞에는 풍금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판으로 된 분필로 판서를 하고 늘 수업이 시작되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받아 적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조금 거슬러서 초등학교 2학년쯤 가면 석탄난로 생각도 나요. 네. 요즘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요즘 아이들의 교실 환경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간격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긴 하지만 넓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책이랑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던 세대가 아니라 이제 영상이나 어떤 학습물, 교과서 책에도 좀 많이 달라졌죠. 여러 가지 형태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자, 어떠한 예전에 비해서 어떠한 환경적인 교과서의 변화가 있었느냐, 교과서를 잘 읽지 못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교실의 변화입니다. 디지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아이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전달식 수업에서 참여형 수업으로의 변화가 있었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라는 2015 개정 교과의 목표 아래에 아이들이 토론하고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참여형 형식으로 수업이 많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선생님께서 교과서 읽어, 이거 외워, 이거 받아 적어 이런 형태가 이제 많이 없어진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가 되었지만 이런 온라인 환경으로 아이들이 지식을 접하는 것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책에서 읽어서 습득해야 되는 어떤 지식적인 정보들을 아이들이 보다 가공된 상태로 바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고력의 저하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아도 이해하기 쉬운 형태, 반절쯤은 소화가 이미 되어 있는 형태의 지식들을 섭취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과서 굳이 읽지 않아도 정리 잘 된 동영상 다 무료죠.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교과서를 잘 안 읽게 된 이유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교실의 환경적인 변화. 자, 두 번째는 교과서의 변화인데요. 어머님들께서 아이 교과서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살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활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일단 읽을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저학년은 그 정도가 더 심하죠. 그림이 많게 되고 이제 체험이나 실습 위주로 교과서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이건 아마 다른 데서 못 들어보신 걸 거예요. 바로 노트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필기를 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수학 익힘책, 사회과 부도, 무슨 뭐뭐 활동지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양식이 아예 나와요. 그러니까 맨바닥에 백지의 아이들이 뭐를 써보는 이런 행위들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날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판서 먼저 시작하시고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 계셨고 제일 처음에 읽기 먼저, 음독 먼저, 낭독 먼저 하고 판서 들어가는 선생님 계셨죠. 이 두 가지가 예전엔 필수 요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각 교과목별로 노트를 작성하지 않다 보니 이미 정리가 다 이루어진 어떤 유인물이나 학습 요약서 같은 것을 인쇄해서 주로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써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가 없어진 것도 아이들이 교과서를 잘 읽지 못하게 된 환경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말이 맞죠? 저는 예전에 책가방 쌀 때 그 막 책이랑 막 도덕, 사회, 수학 그러면 노트도 3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좀 그렇지 않다는 점.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평가 방식의 변화입니다. 시험 없어진 거 다 아시죠?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니까 굳이 교과서를 세세히 구석구석 들여다볼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 기회나 시간 자체가 아예 박탈이 돼버렸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자체가 아예 폐지되었고요. 그 단원별 수행평가라든지 간단한 쪽지 시험 정도로만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하는데 이마저도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굳이 어렵게 할 이유가 없죠. 아이들을 줄 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배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나 가벼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돼요. 또 하나 이렇게 6년 동안 시험이 없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심지어 계속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자유학년제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학교에 어떤 공식적인 시험이 없는 상태로 성적표라는 것을 받아보지 않는 상태로 7년을 보내게 되죠. 이제 남은 기간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시까지. 전체 12년 중에서 7년을 교과서를 거의 안 보는 아이들이 태반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읽기, 문해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피사라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한 34개국 정도 순위를 매기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죠. 대한민국 교육열 하면 또 어디 가서 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 과목 봅니다. 읽기랑 수학이랑 과학. 수학, 과학은 여전히 상위 랭크에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읽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최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해서 지금은 불과 간신히 10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34개국 중에서 한 10위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교육 열풍이라든지 아이들의 학습 양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읽기 부분에서 이렇게 낙폭이 크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여지시죠? 자, 아이들이 이렇게 읽기가 초등학교 때 제대로 교과서 읽기가 안 되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큐레이션 해드린 오늘의 책은 사실 교과서 읽기의 힘이지만 같이 보여드렸던 서적 중에서 요거 공부머리 독서법도 굉장히 또 많은 이슈가 됐던 책이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독서에 대한.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례에 주희라는 학생의 예시가 나옵니다.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계실 거예요. 첫 장이니까 기억도 나실 거예요. 거기에 그 주희라는 아이가 대치동에서 진짜 난다긴다 하는 학원 선행 막 쭉쭉쭉 뽑아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교과서라든지 사회과학 같은 거는 그저 거들떠도 안 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을 망칩니다. 그 선생님이 묻죠, 아이한테. 너 이거 영수는 이렇게 잘하는데 사회과학 점수가 이렇게 형편없다고는 안 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어떡하니? 이제 그랬더니 이 주희라는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괜찮아요. 암기 과목은 이제부터 외우면 되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던 주희가 선생님한테 와서 중학교 2학년인 주희가 다음 시험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했던 교과서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국가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즉 국민이 그 나라 주인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한다. 국가의 영역에는 영토, 영해, 영공이 있고 영토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땅, 국가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영토가 없으면 당연히 영해와 영공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토는 간척 사업을 통해서 넓혀지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에서 아이가 특별히 모를 만한, 질문을 할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중학교 2학년이고요. 영수는 탑을 찍는 대치동에 잘 나가는 퀴즈입니다. 자, 이 아이가 제일 첫 번째로 한 질문은 바로 선생님, 주권이 뭐예요? 였다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주권이라는 뜻은 사실 이 문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즉 다시 나오죠. 즉 주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그 나라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주권이라고 한다는 말이 뒤에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어떤 문맥적인 흐름이나 단어를 유추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사실 6학년이면 주권 정도는 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몰랐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허투루 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힘이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않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 한번 잘 살펴보실까요? 자, 제가 앞에 거 다시 한번 돌려봐 드릴게요.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이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 자, 지금 뒷장에 넘긴 것은 초등학교 5학년의 사회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쌍둥이처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제가 페이지까지 표시를 해드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의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의 페이지 1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즘에 아이들이 유튜브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하는 날수가 적어져서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재작년과는 다르게 학교에 교과서를 두고 다니지 않습니다. 한 주 학교 가면 2주는 집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 집에 지금 교과서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5학년이시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때의 교과서 독서법이
지금 교과서 읽기의 힘에서 저자가 강조하신 것처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공부 그릇이라는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초등학교 때는 그 깊이는 얕으나 이것이 확장되어서 중학교 때 다시 반복되고 고등학교 때 또다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나왔던 교과의 내용,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떤 학습 어휘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결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보지 마시고 요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교과서를 잘 읽을 수 없는 이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 이유, 교과서에 변화가 있었다. 어떻게 변했다고 했죠? 그림이 많아졌다니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영토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뭐 영해는 무엇이고, 영공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세 줄짜리의 설명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문장이 똑같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 넘어갔네요. 얼마나 넘어간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왔던 거를 아이들이 꼼꼼히 잘 읽어보면 좋은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가요? 활자만 있는 것보다 그림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림을 먼저 이렇게 훑어서 한번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건가 보다. 뭐 여기 철수랑 영희가 나왔네. 이렇게 쓱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회과 부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빈칸 채우기를 해요. 그럼 이 과의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는 요 지문, 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설명, 요 말풍선 이런 것들을요, 다 옮겨서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어 보았더니 이러한 글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글이 언제 나오죠? 중학교 2학년 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마치기 전까지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자기 스스로 읽을 수 있고 또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